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 쉽게 혼동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고열과 또 두통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최근 독감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질병관리청이 오늘부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고령층과 임신부, 또 어린이는 꼭 백신 접종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이틀째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에 폭설이 쏟아지겠고 일요일에는 또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세를 더한 매서운 한파로 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제 아침. 경기 파주 판문점 기온은 영하 15.6도까지 내려갔고 중부와 경북 내륙 대부분도 영하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에 무주 설천봉과 양양 설악산 등 일부 산간 지역은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그제보다 더 추워지며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 온도도 이틀 연속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오래가지 않아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주말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20일인 금요일 밤부터 21일 토요일 낮 사이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내륙 중심으로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눈의 지속 시간은 길지 않아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른바 사만사온입니다. 겨울에는 북서쪽의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세력을 키워 확장해 찬 공기를 몰고 내려와 한반도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약해져 이동성 고기압으로 성질이 바뀌면 서풍을 통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기온은 다소 오르지만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와 눈비를 뿌립니다. 이 구름대가 물러나면 또다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3일 추위와 4일 온화함 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초겨울 동안 추위와 다시 기온이 풀리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 흔히 얘기하는 사만사온의 형태라든지 당분간 짧은 시간 동안 큰 기온 변화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낮부터 기온이 제법 올랐지만 어제 아침은 정말 추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수십 미터 폭포가 얼어붙었고 개막을 앞둔 얼음 낚시터도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절벽 물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9구비를 돌아 흐른다는 구곡폭포가 한파의 빙벽으로 변한 겁니다. 높이 50m 거대한 얼음 절벽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지만 등산객 갈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날이 엄청 추웠는데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가족들이랑 구곡폭포 와서 같이 등산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막 앞둔 겨울축제장은 한파가 반갑습니다. 눈 조각을 만들기 위해 공수한 눈덩이를 중장비가 연신 퍼나릅니다. 낚시터 역시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20cm 넘게 얼어붙어 사람이 올라가도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산천어 축제장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달 축제 개막을 앞두고 얼음은 더 두껍게 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갑작스러운 한파에 시민들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중무장한 뒤에야 산책을 즐겼습니다. 춥고 좀 쌀쌀한데 그래도 항상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한반도 겨울철 특징인 사만사온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증하자 오늘부터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제2차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3세에서 18세에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 19세에서 49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감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의 경우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임산부와 어린이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의료계, 관계부처 등과 함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고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5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와 기타 어린이 제품 15종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215배가 감출됐고 납도 기준치의 11배를 넘겼습니다. 또 스티커와 비즈 완구 등 제품 4종은 부품이 떨어져 나오거나 날카로워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장식용 꽃으로 포인세티아가 있는데요. 최근 국산 품종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초록색 잎 사이로 붉은색 잎이 돋보이는 게 특징인 꽃 포인세티아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주로 쓰이는 화훼 작목인데 원산지가 멕시코인 이 꽃은 볕을 쬐는 시간이 줄면 잎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 플레임은 2017년에는 시장 보급률이 23.6%에 그쳤지만 올해는 보급률이 51%를 넘겼습니다. 색과 모양이 외국 품종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들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실내에 두었을 때 무엇보다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요. 잎색이 물드는 시간이 7주로 최장 12주까지 걸리는 수입 품종보다 짧고 품종 사용료 로열티는 외국 품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일단 농가에서는 로열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이제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격 인하가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분홍빛 슈가볼, 연노란색 그린스타 등 색다른 품종도 인기입니다.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여서 보급하면 앞으로 농가들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소비자들도 만족도도 같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임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현상이 포인세티아 생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고온 적응 품종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과 함께 농업시설, 과수, 시설작물, 가축 등 각 분야 전문가 120명으로 이뤄진 중앙현장기술지원단을 투입해 사전, 사후 기술 지원을 합니다.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즉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 지원에도 나섭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40km가량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추 작업은 앞으로 40일에서 50일 동안 진행되고 이후 석유공사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차 시추 비용은 1,000억 원으로 정부와 석유공사가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대부분이 삭감되면서 석유공사는 자체 예산을 절감해 비용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이번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이 올해 과학기술 뉴스 60건을 선정했습니다. 과총은 올 한 해 이뤄진 연구개발 성과와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의료, 종합, 과학기술 정책 등 총 6개 분야에서 각각 10개의 과학기술 뉴스 총 6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뉴스에는 초파리 산소 전달 기전 규명, 삼성전자의 V랜드 개발, 감수분열 난제 해결, 우주항공청 개청 등이 꼽혔습니다. 올해 과학기술 뉴스는 한 해 동안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와 이슈를 결산하는 의미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는 국민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분야별 뉴스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민투표도 없앴습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 이태식 과총 회장은 국민의 시각이 아닌 과학계 시각을 반영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면서 앞으로의 선정 방식을 묻는 질문에도 아직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값비싼 냉매 없이도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운 초저온을 달성할 수 있는 소형 냉각장치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정상권 교수 연구진은 고가의 헬륨3 냉매 없이도 비교적 소형 크기로 초저온을 달성할 수 있는 냉각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장치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 순환장치 없이도 냉각이 가능한 단열 탈자 냉동기에 액체 헬륨4의 증발 냉각 효과를 내는 흡착식 냉동기를 통합한 구조로 영하 272.85도의 초저온 상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냉동기를 수십 번 연속 작동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방사선을 검출하는 우주용 센서나 양자 컴퓨터의 초전도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저온 냉각이 필요한데 기존 희석식 냉동기는 값비싸고 밀도가 낮은 헬륨3 냉매를 순환해야 해서 시스템 전체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챗 GPT 등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가 270만 개로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13개 연구 보고서를 담아 발간한 2024 사회 동향에 따르면 GPT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277만여 개로 전체 일자리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가능성은 낮지만 GPT를 통해 보완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은 454만여 개, 16%로 추정됐습니다. 탄핵 정국 속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료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겨울 과일의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 스틱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2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서 47%, 24% 올랐습니다.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그 환율도 오른다고 하니까는 이게 진짜 서민들 먹거리인데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쉽게 손이 못 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식료품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다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부산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방문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을 포함해 부산시가 24개 세부 사업으로 긴급 민생안전 계획을 마련해 4,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찾는 사람도 줄고 소비자 지갑도 잘 열리지 않는 전통시장. 전반적인 소비 위축에 계엄 사태까지 겹쳐 상인들은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줄 자체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1차 모임 다 끝난다 그러고 또 거의 안 한다는 사태가 나니까 같이 연기가 돼, 시장은 다 연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표가 많이 나요. 얼어버린 소비 심리를 녹이려고 부산시 등 부산 지역 기관 40곳이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방문하기로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에 들어간 겁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 부분으로 동참을 확산하여 부산 착한 결제 캠페인을 통해 내수 활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선결제 운동을 포함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계획을 마련해 4,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한도 금액과 환급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특히 출산 등으로 생기는 대체 인건비를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하는 등 모두 2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대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준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 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의 개념으로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 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제계가 기업 부담이 크게 늘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져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우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SK하이닉스에 약속했던 반도체 지원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지원금의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에 6,6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텔과 삼성전자 등에 이어 5번째 규모로 지난 8월 예비 계약 때보다 액수가 1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상무부는 직접 지원금과 함께 최대 7,200억 원 규모의 정부 대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have leading edge memory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leading edge packaging in the United States. We had goals. And so we drove a hard bargain with every one of these companies. 보조금은 SK가 약속한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빨라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인수팀 인사들은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보조금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Get the hell out of the way, which you could say is a old school pro-capitalism kind of point of view. And that is a better policy that better advances the long-run interests of American manufacturers rather than the short-run subsidy model. 정부가 정식 서명한 계약을 완전히 뒤집진 못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패딩이나 이불에 들어간 가짜 오리털의 정체가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버려진 배드민턴공, 중고 셔틀콕에서 뽑은 깃털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세계의 옷공장으로 통하는 중국 동부 의류단지. 지난달 관영 CCTV는 이곳에서 가짜 오리털로 패딩과 이불 따위를 만들어 팔았다고 고발했습니다. 깃털 자투리를 갈아 만든 싸구려 소재로 속을 채웠다는 겁니다. 我们现在有充丝的，他也当羽绒卖，就卖假货嘛。但是就像人家说的，挂羊头卖狗肉是这个性质是一样的。 가짜 오리털의 정체를 파헤치던 한 지역 신문은 이후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 등에 버려진 셔틀콕을 모아서 중고로 사들인 뒤 재료로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고 셔틀콕에서 뽑아낸 깃털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불과 8,000원. 패딩 5벌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겉으론 진짜 같지만 보온성이 떨어지고 함께 갈린 미세 접착제 등을 숨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습니다. 有的不良商家甚至于会去弄一些什么鸡毛、猪毛、狗毛那些东西放在里面。 셔틀콕 재활용은 오리와 거위의 솜털값이 치솟은 최근 몇 년 사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엔 구스다운 가격이 킬로그램당 120달러까지 치솟아 2013년 조류 독감 파동 때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패딩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오리와 거위 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부산물인 털 공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출되는 중국산 패딩이나 오리털 이불, 값이 너무 싸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2월 2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